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요, 우리가 실체 관계에 부합한다, 이런 말이 있나요? 자, 그럼요, 실체 관계에 부합, 이 말을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인가,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자, 그럼요, 먼저 한번 볼까요? 자, 위조 문서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봐봐. 우리가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중간 생략 등기를 한번 보죠. 우리가 여러분 봐봐. 갑에서요, 을하고 기약하고요, 을하고 또 병하고 기약을 했잖아요. 그럼 등기가요, 이렇게요, 1번 갑에서요, 2번 을 앞으로요, 3번 병 앞으로요, 이렇게 돼 있죠. 이 병의 등기를 실체관계 부합이다, 이런 말을 쓰지 않아요. 이것을 실체관계 부합이라고 하지 않는다고. 그럼 어느 경우 실체관계 부합하냐? 을이요, 등기를 하지 않고요, 중간생략 등기죠. 갑이 직접 병 앞으로 등기했다, 이 말이에요. 병 앞으로요. 그럼 병 앞으로 등기하면 어떻게 돼요? 1번 갑에서요, 2번 누가 앞으로 등기되어 있죠? 병 앞으로요. 그러면 현재 병이잖아요. 여기는 갑, 을, 병 이렇게 가는 게 원칙이잖아요. 등기 절차죠. 그럼 지금 등기 절차 하나가 생략이 됐잖아요. 그래서 갑에서 직접 병으로 왔잖아요. 이런 경우 이 등기가 유효이냐 무효이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럼 봐. 여러분, 우리가 실체관계가 뭐죠? 실체관계 부합한다, 실체관계에 부합한다 할 때 이 실체관계가 뭐예요? 실체관계 뭐냐? 여러분, 이것은요, 민법 총칙 첫 시간에 보면 나오는 거예요. 청약과 승낙에서 계약을 하죠. 그 계약에서 대금 지급 청구권하고 등기 의무가 발생하죠. 그럼 권리와 의무죠. 권리와 의무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권리라고 하죠. 권리 관계를 다루는 법을 다루는 것을 뭐라 한다? 법률 관계라고 하죠. 법률 관계. 이 법률 관계를 다루는 법을 무슨 법이라고 한다? 실체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실체 관계할 때 실체라는 것은 뭐를 얘기한다? 권리를 얘기해요. 권리 관계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실체란 말하고 권리란 말하고 똑같아. 됐죠, 지금? 자, 두 번째는요, 우리가 등기는 뭐를 등기라고 하죠? 그러면 부동산, 여러분 공시법 배울 때 등기 뭐라고 얘기하죠? 뭐 좋아, 그렇게 얘기해. 근데 우리 대법에서 등기는 뭐라고 하냐? 등기는 현재의 권리 상태를 나타내는 것. 현재의 권리 상태. 현재 소유자가 누구냐? 권리를 뭐라고 하죠? 실체관계라고 하죠? 권리를 실체관계라고 하죠? 현재의 권리 상태. 다른 말로 뭐란다? 실체관계, 이 말이죠. 실체관계. 이 실체관계가 어떻게 나타낸가를 나타낸 것을 공등기라고 해요.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소유자가 누가 돼야 되죠? 병이 돼야 되잖아요. 아무튼 등기가 바로 가나 뭐로 가나 등기가 현재 누구 앞으로 되어 있어야 된다? 병 앞으로 되어 있어야 되죠. 병 앞으로 되어 있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등기를 무슨 등기를 한다? 실체관계의 부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등기가 뭐 위조 문서에 의하든 관계없어. 아무튼 무슨 말이요? 갑이 을에게 위조 문서로 등기했다, 위조 문서로. 그런데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 그러면 그냥 부합한 거예요. 그럼 그 등기는 뭐가 된다? 유효가 되는 거예요. 실체관계에 부합한단 말은 현재 소유자가 될 사람한테 등기가 있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해됐죠? 자, 그럼 이제 봐. 자, 이제 다시. 그럼 보면 지금요, 갑하고 을하고요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을이 잔금을 지급했어요. 잔금을 지급했는데 이놈이요, 갑이요, 자꾸 부동산을 들락거린대. 부동산을 들락들락 한단 말이죠. 왜요? 잔금 다 받고 이중 매매하려고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을이 불안하니까 빨리 잔금 받았으니까 등기해달라고 하니까 갑이 뭐라고 한다? 오늘은 배 아프고 내일은 손톱 아프고 모레는 발톱 아프고 하면서 못 걷는다는 거예요. 등기를 자주 안 해주면서 자꾸 부동산을 들락거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놈이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매수인이요, 등기 서류를 위조해서, 1번 갑했어요, 2번 자기 앞으로요, 이렇게 등기한 거 위조해서. 원래 위조하면 등기를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잖아요. 무효. 알겠죠? 그럼 무효니까 만약에 등기를 말소해봐. 말소했어, 등기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을이 이제 갑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겠죠? 그러면 소송을 제기하면 이행 판결이죠? 판결에 의한 등기는 단독으로 등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판결문을 받아가지고 을이요, 자기 앞으로 단독으로 등기했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건 판결문 받아가지고요. 여러분, 뭐가 등기예요? 매매 계약이 등기예요? 여러분, 등기는 뭐가 등기예요? 권리를 나타내는, 권리가 누구냐? 갑구는 소유자가 누구냐? 을구는 저당권자가 누구냐? 이게 등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보면
여기가 판결에 한 등기든 위조 소리에 한 등기든 이게 등기가 아니고, 알겠죠? 이건 등기 원인이잖아요. 뭐가 등기다? 소유자가 누구냐가 등기란 말이에요. 소유자가 누구냐? 현재의 권리 상태를 나타내니까 현재 권리. 그래서 등기는 현재의 권리자가 누구냐 이 말이죠. 그 사람이 등기를 가지고 있고, 그러면 그 사람이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 을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을 앞으로 등기되어 있잖아요. 비록 위조 문서에 의한 것이라 할지라도 최종적으로 등기를 가져올 사람은 누구예요? 을이잖아요. 그러면 굳이 위조 문서에 의해서 됐다고 할지라도 현재 최종적으로 소유자가 될 을이 등기를 가지고 있으면 그 등기를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고 얘기한 거예요. 이 사람 지금 등기 서류에 위조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문서 위조죄, 공문서 위조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겠죠. 우리는 민법이지 형법이 아니잖아요. 형사처벌은 거기가 살아보고, 우리 민법상으로는 그것이 처벌받든 마든 형사적으로, 우리 민법상으로는 등기를 가지고 있을 사람이 등기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가 된다? 소유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누가 소유자다? 을이 소유자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알겠죠? 이렇게. 그래서 다시 한번 볼까요? 위조문서, 그러면 무효죠. 그런데 여기 실체관계 부합이란 말이 딱 나오죠. 그러면 그 등기는 뭐다? 유효. 이렇게 유효. 알겠죠? 그 등기는 무효이다. 틀렸죠? 무효이다. 틀렸어. 실체관계 부합.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생각할 때 위조문서 이렇게 딱 나오면 유효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효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효라는 생각이 들죠. 필요 없어. 실체관계의 부합이란 말이 있으면 무조건 뭐가 된다? 유효. 알겠죠? 키워드가 뭐다? 실체관계의 부합. 이렇게. 아시겠죠? 102번. 등기가 불법 말소? 이런 불법하게 말소됐죠? 그럼 불법 말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소유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불법하게 말소된 것은 그 말소된 게 실체관계에 부합한다, 안 한다? 부합하지 않으므로, 불법하게 말소된 경우 그 말소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뭐가 된다? 무효가 되죠. 그래서 불법 말소는 무효죠. 그러니까 여전히 누가 소유자다? 말소 당시 소유자죠. 알겠죠? 말소될 당시 그 등기부상 명의자가 소유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103번은요. 등기 의무자의 사망 전에 등기 원인이 이미 존재했다. 사망자 명의 등기. 참 웃기죠? 이 사람이 사망했다잖아요. 등기 의무자가 갑이죠. 근데 이 사람이 사망하기 전에, 등기부에 사망하기 전에 등기 원인이라는 게 뭐죠? 등기 원인이 뭐예요? 원인이 뭐예요? 여기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은 법률 요건이죠. 법률 요건을 원인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원인 그러면 그것은 계약서예요. 계약을 했다 이 말이죠. 사망하기 전에 계약하고 나서 죽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사망자 명의의 죽은 사람 앞으로 등기가 됐다. 말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럼 뭐냐 이거죠. 지금 이렇게 갑이 있죠. 갑이 을하고 계약을 했어요. 1번 계약했는데 갑이 2번 사망한 거예요. 사망. 그럼 여기 3번이요. 3번 뭘 한다? 상속해야죠. 상속. 병이 상속했다가요. 4번요. 여기 이전해 줘야죠. 왜? 상속인은 포괄승계니까. 아버지가 계약을 했는데 아버지가 사망했죠. 그럼 여기 상속을 해가지고 병이요.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등기부가 어떻게 돼? 1번 갑에서 2번 병으로 상속하고 3번 상속인이 다시 을한테 등기해줘야 되죠. 뭐 이렇게 하면 뭐예요? 일단 누구한테만 등기 있으면 돼요? 최종적인 소유자가 될 사람한테 등기 있으면 된다. 이것을 무슨 등기라고 한다? 실체관계의 부합이다. 그래서요 여기서 어떻게 한다? 1번 이렇게 갑했어요. 여기 2번 여기서요 을로 바로 등기하면 된다. 근데 을은 여기요 갑은 죽었는데 어떻게 등기해지죠? 갑이 등기를 못하겠죠. 누가 등기한다? 상속인들이 등기하죠. 상속인들이. 이것을 뭐란다? 상속인에 의한 등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속인이요 굳이 나한테 와가지고 갈 필요가 뭐가 있어? 바로 그냥요 죽은 아버지 앞으로 내 앞으로 일단 상속 등기를 하고 등기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또 등기에다 또 하니까 복잡하잖아요. 그냥 바로 그냥 상속인들이요 그냥 죽은 사람 앞에서 바로 그냥 매수인 을 앞으로 등기를 바로 해주죠. 이걸 뭐란다? 중간 생략 등기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최종적으로 등기를 누가 가지고 있으면 된다? 을이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것을 무슨 등기라고 한다? 실체관계의 부합이다. 이것을 무슨 등기라고 한다? 중간 생략 등기의 일종이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그래서 등기는 추정력이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있다 이렇게. 자요. 이제 우리가 뭐가 뭐냐면 중간 생략 등기라고 하는데 이것은 테마가 좀 커요. 알겠죠? 테마가 좀 크니까요. 중간 생략 등기는요. 잠시 쉬었다가요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시겠죠?